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 전투기 사업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공군이 직면한 안보 환경 변화와 노후화된 전력 교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무기 획득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한국은 F4 팬텀이와 F5 계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지만 이들 기체는 기술적 한계와 기체 수명 문제로 인해 미래 전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장거리 타격 능력, 현대적 전자전 장비,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갖춘 차세대 주력 전투기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공군 전력 구조와 전략적 운용 개념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여겨졌다. 따라서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기술 이전 가능성, 유지비와 운영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여러 국가와 제조사가 경쟁에 참여하면서 국제적 관심도 크게 집중되었으며 한국의 항공 전력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 결국 EX 사업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적이고 현대화된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출발점이자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 전투기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는 당시 세계적으로 최신 전투기들로 평가받던 여러 기체가 경쟁에 참여하였다. 미국 보잉사의 F-15K는 기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한국의 요구 조건에 맞게 개량된 장거리 타격 전투기였다. 뛰어난 항속 거리와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다. 또 다른 미국 기종인 F-16 블락 60은 최신 전자 장비와 개량된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강조했지만 기체 크기와 무장 탑재량에서 다소 한계를 지녔다. 맥도널 더글라스와 노스롭 그루먼이 제안한 F-A-182 F 슈퍼 호넷은 해군 작전 능력을 기반으로 한 다목적 전투기로 전천후 작전 능력과 안정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유럽 측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참가했는데 이는 기동성과 공대공 전투 능력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의 라팔 역시 뛰어난 다목적 성능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었으나 당시 한국과의 정치 군사적 협력 관계에서 불리한 점이 작용하였다. 이처럼 후보 기종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은 이들 가운데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했다. EX 전투기 사업에서 후보 기종을 평가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체 성능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전략과 군사 운영 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선적으로는 전투기의 기본적인 성능이 핵심 기준이었다. 즉, 항속거리, 기동성, 전투 반경, 전자전 대응 능력, 생존성 등이 면밀히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 공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전자 장비 등을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술 이전 가능성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단순한 기체 구매가 아니라 국내 방산 기술 발전과 항공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지 운영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었다. 전투기는 초기 도입 비용뿐 아니라 장기간의 정비, 부품 조달, 연료 및 훈련 비용까지 포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종이 선호되었다. 마지막으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산 기체의 도입 여부가 안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한민국은 EX 전투기 사업의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 보잉사의 F-15K 슬램 이글을 최종 기종으로 선정하였다. F-15K는 기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량된 기체로 장거리 작전 능력과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였다. 특히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의 안보 환경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첨단 AESA 레이더와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은 미래 공중전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었다. 이 결정에는 군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미국 측의 무기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지원 약속은 한국의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반면 유럽 기종은 성능 면에서 우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치적 신뢰성과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자리 잡으며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공중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F-1K 도입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장거리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F-1K는 대형 기체 구조와 강력한 엔진을 바탕으로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한반도를 넘어 주변 지역까지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시 전략적 억제와 선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 전자전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전장에서 생존성과 타격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주변국과의 군사적 균형 유지 측면에서도 F-1K 도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동북아시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이 최신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군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공군력의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해 강력한 주력기를 필요로 했고 F-1K는 그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였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군사 외교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F-1K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도입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억지력과 국가 안보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X 사업은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항공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영향을 남겼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전투기 운용 경험을 축적하였고 전력 도입 과정에서 성능 평가, 기술 협상, 유지비 분석 등 종합적인 무기 획득 절차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F-1K 도입 이후 공군은 장거리 타격 개념과 정밀 유도무기 중심의 작전 운용 방식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에서 공격과 억제 능력을 병행하는 입체적 전략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X 사업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의 한계가 드러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해법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논의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은 KF-21 보람의 사업으로 이어졌으며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과 국방 자립도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EX 사업은 단순한 전투기 획득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항공 전력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있다.